네,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제는 고민정 의원의 선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깜짝 선전이죠. 사실 고민정 의원의 선전을 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탐탁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뭐 수박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이고, 어떤 분들은 수박까지는 아니지만 영 태도 불량 아니냐, 이 사람 지금 도대체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고민정 의원도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혹시 나중에 지가 최고위원 된 다음에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어깃장을 놓으면 어떡하느냐 라고 해서 이 고민정 의원의 선전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이 고민정 의원에 대한 시선은 좀 엇갈립니다. 고민정 의원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보좌해 왔던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아니 그 이전에 당대표 시절부터, 아니 그 이전 문재인 의원 시절 때부터 고민정 의원이 항상 그 옆을 지키면서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 오랫동안 그렇게 보여줬던 진정성을 생각을 해보면 고민정 의원, 그래도 믿을만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언론개혁법 통과시킬 때 언론개혁법이 결국 무산된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거의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언론개혁법의 진행을 막았다는 사실은 참 많이 알려진 얘기잖아요. 그게 뭐 진짜 눈물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모르겠으나 고민정 의원이 언론개혁법에 반대했다는 것은 거의 명백한 사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의구심이 사실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이 뭐 최고위원 나왔는데 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보면 윤영찬이나 뭐 송갑석이나 고영인 이런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냥 그 사람들을 제끼고 올라와라. 근데 그러면은 5등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뭐 최고위원 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시든가. 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이 양반이 너무 선전을 하는 거야. 어? 아니 이 양반 이번에 초선 의원이잖아요. 이 초선 의원인데 아니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경선에서 1등을 했어요. 물론 전체로 따지자면 여전히 2위인데, 그리고 1위하고 격차가 조금 나죠. 5%, 6% 정도 차이가 나요. 나기는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 특히 제주도입니다만 제주도에서는 1등을 했더라 이거야. 와, 이 역량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이유에서 고민정 의원이 1위까지 차지하게 됐는지 그 배경 원인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원인을 잘 짚어보면은 고민정 의원이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이 여세를 몰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반짝하고 끝날 것인지 대충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다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제주도에서 고민정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제끼고 지가 1등을 했어. 0.1% 차이긴, 아니 0.01% 차이긴 한데 어쨌거나 1등이잖아. 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득표를 얻었을까?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오늘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이 제주도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와 오늘 이번 주 동안 민주당은 모두 5군데 광역단체 5군데 그 광역단체에서 경선을 치렀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대구, 제주, 인천 이렇게 5군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군데 광역단체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은 곳은 경남, 부산, 울산, 전라남북도,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충청도,
그다음에 대전, 세종 뭐 이런 도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분의 1이기는 하지만은 한편으로 이게 그 권리당원 투표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까지 그다음에 또 여론조사까지 감안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경선 일정을 치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당 대표 경선은 뭐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이재명 의원의 독주 상태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쭉 독주하고 있어요. 74.15%. 이거 역대 당대표 선거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아요. 74.15%의 지지를 받았다. 이거는 당대표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요. 45%인가 46%인가 지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가장 높았던 게 이낙연 대표 시절에 6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74.15%는 역대 최고 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자인 박용진, 강원식 후보, 경쟁자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표 차이가 많이 났어요. 박용진 후보는 20.88%, 강원식 후보는 4.98%. 야, 이 정도밖에 안 돼. 뭐 사실 이렇게 되면 컷오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 사실은 컷오프를 시켰어야 될 수준입니다. 어쨌거나 이재명 의원이 지금 현재 앞서 나가고 있고 거의 독주 체제고 거의 일방적으로 몰빵이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어대명이다라고 했는데 어대명 수준이 아니라 이건 거의 압도적인 수준이죠. 박용진 후보가 사실 끝까지 깐족깐족대면서 어깃장을 놨어요. 제주도 경선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원도 경선, 대구 경선에서 정말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나온 거야? 당 대표를 하러 나온 거야? 이재명 저격수를 하라고 나온 거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그런 박용진 의원을 그냥 가볍게 뿌리치고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박용진 의원이 인천에서 그 정견 발표를 할 때는 좀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노동자, 그다음에 서민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걸 방향을 많이 틀었어요. 그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아주 날선 그 표현들이 들어가면서 이재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거의 그대로 숨기지 않았죠. 숨기지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은 거의 압도적인 이 정도면은 4분의 3이잖아요. 그죠? 4분의 3을 독식하고 있는 상태다. 경쟁자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죠. 더블 스코어도 아니고 3분의 1배수야, 완전히. 3분의 1도 안 돼. 자, 이 정도가 되면 경쟁자라고 하기가 어렵죠. 경쟁자로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몰려왔는데, 자, 이렇게 대표 경선은 거의 이변이 없다. 오히려 이재명 의원의 이 선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더 독주 체제가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호라이즌님 후원해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님, 용진아 정신 차려. 저 말씀이신가요? 성 빼고 부르지 마세요. 장용진도 있고요. 여기 박용진도 있고 신세계 정용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 포함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립니다. 네. 자, 이렇게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는 거의 이변 없고 오히려 이재명 의원의 독주 체제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 언론에서도 그 전까지는 박용진이 어떻게 해가지고 역전을 하려나 아니면 단일화 하면 다를려나 이렇게 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지. 예. 도저히 이거는 이거 대적 불가죠. 자, 그런데 이에 비례해서 여기 최고위원 경선 같은 경우는 좀 이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제가 지금
이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그 대구 최고위원 경선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사람은 정청래 의원입니다. 28.4%를 득표를 해가지고 뭐 거의 거의 독보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정청래 의원을 가장 바짝 뒤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민정 의원이죠. 자, 고민정 의원이 현재 정청래 의원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예. 고민정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바짝 뒤쫓고 있는 것이 고민정 의원인데 22.24%예요. 자, 이 정청래, 고민정 이 두 사람이 선두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자, 이보다 좀 표 차이가 큽니다. 표 차이가 큰데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 3위가 박찬대 의원이죠. 12.93%, 그러니까 13%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뒤를 장경태 10.93%, 서영교 8.97% 이렇게 몰고 이렇게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인, 윤영찬, 송갑석, 친이낙연계로 알려졌던 이 세 사람은 사실 현재로까지 보자면은 그닥 존재감이 없습니다. 지금 윤영찬 의원이 서영교 의원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은 표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좀 뒤쫓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표가 자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영찬 의원이 뭐 획기적으로 뭐 표를 많이 얻지 않는 이상 따라잡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지금 뭐 서울 쪽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지역구도 거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서울 쪽에서는 표가 많이 나올 걸로 보이죠. 지금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표를 좀 얻을 거라고 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서영교 의원이 수도권에서 표를 많이 얻게 되면은 글쎄요, 그렇게 추격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위 정청래, 2위 고민정, 3위 장경태, 3위 박찬대, 4위 장경태, 5위 서영교, 이런 형태로 아마 쭉 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 2, 3, 4, 5위가 거의 변동이 없어요. 뭐 득표율도 큰 차이가 없고,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깜짝 놀랄 활약을 보였습니다. 제주도에서 1위에 올랐던 거죠. 야, 저도 지금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최고위원 경선 득표율 현황을 한번 보시죠. 자, 이 고민정 후보, 고민정 의원, 예. 주로 보니까 강원도하고 제주도에서 득표를 많이 했어요. 강원도에서 25%, 제주도에서 27%, 정청래 의원을 바짝 뒤쫓았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정청래 의원을 0.01% 차이로 따돌렸어요. 이야, 대단하죠. 자, 보겠습니다. 고민정 후보, 고민정 의원 22.24%, 지금 누적 득표율은 22.24%인데 강원도하고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선전했습니다. 경북, 대구, 인천은 뭐 1% 차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닥 큰 표 차이가 없는데 강원과 제주에서 엄청 선전을 했어요. 자, 도대체 그러면은 이 고민정 의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깜짝 활약을 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자, 원인을 좀 살펴보려면 비슷한 성향을, 비슷한 어떤 득표율을 보인, 득표 행태를 보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고민정 의원이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그렇다면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선전한 다른 최고위원들은, 후보들은 있느냐 보니까 장경태 의원이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선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북과 대구에서는 9% 정도밖에 안 나왔고, 오늘 열린 대전에도 10%밖에 안 됐는데, 강원도하고 제주도에서는 11.7%, 예, 다른 지역보다 선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자, 고민정인, 예, 봅니까, 여러분? 강원도와
제주에서 강원도와 제주에서 이렇게 선전을 했죠. 그리고 오늘 열린 인천에서는 또 다시 평균적인 득표율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어디? 장경태. 장경태 역시 봅니까? 보십시오.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선전했고 인천, 오늘 인천은 대구, 경북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고민정 의원도 오늘 인천은 대구, 경북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강원도와 제주도만 유독 선전했습니다. 장경태 후보도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유독 선전했네요. 자, 그런데 또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반대로 고민정 의원이 득표를 많이 한 곳에서 오히려 표가 적게 나왔던 사람,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과 득표율이 좀 정반대로 나오는 사람, 반비례하는 사람을 살펴볼게요. 자, 고영인 의원과 윤영찬 의원. 이 사람들은 자세히 보세요. 잠시만요. 이 사람들은 자세히 보세요.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표가 적게 나오고요. 대구, 경북에서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도 보면은,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선전했고, 고영인 의원은, 그렇죠. 하여튼 간에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고민정 의원과는 정반대로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득표율이. 자, 그 다음에 박찬대 의원을 볼까요? 박찬대 의원은, 강원도에서 유독, 좀 표가 적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다시피 고민정 의원이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선전을 했는데 비슷하게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선전한 사람은 장경태 의원이 있더라.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선전할 때 오히려 고전하는 사람이 있더라. 누구냐? 고영인, 윤영찬이더라. 오?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들도 조금 의아하시지요? 제가 그래서 이걸 분석해 봤습니다. 장경태하고는 득표율이 정비례, 고영인, 윤영찬하고는 득표율이 반비례 한다면 아마도 유권자들의 선택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친이낙연계가 고민정한테 집중적으로 투표했다. 가만히 보니까 송갑석하고 윤영찬, 싹수가 노래.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민정을 밀어주자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친이낙연계 투표가 고민정 의원한테 집중이 됐다면 지금 현재 친이낙연계 표가 전체의 한 20% 정도로 지금 예상이 돼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박용진 후보의 득표율이 한 20%잖아요. 거의 근데 지금 현재 그 친이낙연계가 박용진 의원한테 거의 전략적인 투표를 하자. 막 이렇게 박용진한테 투표하자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요. 막 그렇게 그러고 지금 막 자기들끼리 웹자보 돌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긴 걸 볼 때 아마도 친이낙연계의 득표율은 결국에는 박용진 의원의 득표율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영찬, 고영인 득표를 여기서 빼봐. 근데 윤영찬, 고영인을 합치면은 이게 득표가 한 10%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10%는 누구한테 갔다? 나머지 10%가 고민정한테 갔다. 자,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아까도 보시다시피 24%까지, 27%까지 득표를 했잖아. 그럼 나머지는 누가 득표를 한 거야? 그 다음에는 청년층 득표다. 장경태의 득표와 정비례를 하는 걸 볼 때 장경태가 청년층으로 이렇게 대표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장경태를 찍는 사람들, 아마 남성은 장경태, 여성은 고민정 이렇게 찍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20% 친낙계 표 중에서 고영인, 윤영찬한테 가야 될 표가 고민정한테 가면서 고민정이 선전했다. 그러니까 고민정이 선전한 곳에서 고영인, 윤영찬이 고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영인, 윤영찬이
선전한 곳에 고전한 곳에서 고민정이 선전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고민정한테 가는 표는 고영인 윤영찬한테 갈 표가 안 가고 고영인 윤영찬한테 갈 표가 고민정한테 갔다. 요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영인 윤영찬한테 가는 표는 뭐? 예, 친이낙연계 표다. 그렇다면 결국에 친이낙연계 표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고민정한테 갔다. 그 다음에 청년층의 득표가 좀 상당히 좀 효과를 발휘하는 곳에서는 장경태 의원과 함께 고민정 의원이 득표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뭐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싶으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댓글 한번 볼까요? 자, 댓글 한번 파악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댓글에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찬대잔대 박찬대 나머지 사람한테 몰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예. 자, 강진구 선배 욕하지 마십시오. 강진구 선배는요, 그런 분 아닙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제 방송에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진구 선배 비난하지 마십시오. 딴 사람도 아니고 강진구 선배 욕하면 제 정말 폭발합니다.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방송 내용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 윤영찬 고영인 후보보다 고영인 윤영찬 후보의 득표와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더라. 그렇다면은 고영인 윤영찬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표밭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표밭이다. 그래서 고영인 윤영찬이 표를 많이 받으면은 고민정은 적게 받고, 고민정이 많이 받으면은 고영인 윤영찬은 표가 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표밭이구나. 그런데 윤영찬 고영인은 말씀드렸다시피 친이낙연계더라. 그래서 친이낙연계 투표의 한 절반 정도는 고민정이 갖고 가는구나. 그 다음에 장경태 의원과 보니까 득표가 비슷해. 그러면 장경태가 잘 선전하는 곳에서 고민정도 선전한다는 거죠. 근데 장경태 하면은 청년층이잖아요. 청년층. 그렇다면은 장경태하고 장경태가 청년층에서 선전했듯이 고민정도 청년층에서 선전했겠다. 남자는 아마 장경태한테 찍었을 거고 여자는 아마 고민정한테 찍지 않았을까. 요런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1등을 했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고민정 의원이 선전하는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제주도에서 깜짝 1위를 할 정도의 그런 거는 또 없어.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고민정 의원, 성이 고씨. 고씨는 어디? 제주도. 네. 우리나라 고씨의 대부분, 현재 고씨의 대부분은 제주도가 고향 본이라고 하잖아요. 제주도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주도의 분들이 사실 보니까 연고가 없어. 연고를. 지금 최고위원들 중에서 제주도를 연고로 할 만한 그런 의원이 없습니다. 송갑석, 윤영찬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주도하고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제주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라고 할 수 있는 느낌이라면 뭐다? 제주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다? 아시다시피 고민정 의원이겠다. 그래서 고씨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좀 표를 많이 얻지 않았을까? 요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주도에서 1등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요런 어떤 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얻은 고민정 의원의 표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그러면 고민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고민정이 쭉쭉쭉 밀고 나갈 것 같아? 아니면 여기서 이것까지 와다 자빠질 것 같아? 예. 애매하다. 그쵸?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고민정 의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선전할 것이냐? 자, 고민정 의원, 호남 득표율과 수도권 득표율이 앞으로 고민정 의원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영찬, 고영인 이 두 사람은 다 호남에 좀 그 연고가 있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호남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 또 송갑석 의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또 친이낙연계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호남에서 표를 많이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호남에 있는 뭐 송갑석, 고영인, 윤영찬의 표를 뺏어올 수 있다면 아마 고민정 의원은 계속해서 선전할 겁니다. 2위를 계속 지킬 수가 있어요. 쭉쭉쭉쭉쭉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마 윤영찬 의원이 서영교 의원을 제치고 5위권에 들어올 수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모르겠는데 호남의 득표율, 호남은 또 보면은 그 대의원들이 또 많아요. 아무래도 당원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남 득표율의 향배에 따라 가지고 고민정 의원이 지금 좀 2위에서 좀 처지고 아마 1위하고의 그런 그 득표율 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아마 그 벌어진 만큼을 차지하는 윤영찬 의원이 5등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죠. 항상 민주당은 호남 득표율, 수도권 득표율이 항상 변수인데 수도권 득표율 정말 무시 못합니다. 왜? 수도권 득표율이 이미 절반이잖아. 수도권이 이미 절반이에요. 당원도 절반, 대의원도 절반이 넘지. 그러니까 수도권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민정 의원의 성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오늘 인천의 상황을 볼 때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그닥 좋지 못해요. 특히 대구에서도 보니까 득표율이 좀 낮았어. 대구에서도 18.9% 나왔는데 인천의 득표율도 19%, 득표율이 좀 낮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고민정 의원이 대구, 대구에서 18%, 인천에서 19%.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이렇게 득표율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대도시가 아닌 일반 광역단체에서는 득표율이 좀 높은데 이렇게. 그런데 대구나 인천에서는 유독 득표율이 낮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도권에서 득표율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냐. 특히 오늘도 보면 인천에서 득표율이 안 나왔다는 걸 볼 때 수도권 득표율이 좀 낮을 것 같아요. 네. 김민지님께서 오영환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사실 뭐 오영환이 친이낙연계 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제주도지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결국에는 보면은 고민정 의원이 고시라스가 아니라 친이낙연 느낌이 나서 뽑은 거 아니냐? 라는 분석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까지는 제가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참 그렇죠. 어쨌거나 앞으로의 변수는 호남에서의 득표율,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득표율이다. 특히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중요한 것은 고민정 의원과 어떻게 보면 표밭을 함께 나누고 있는 윤영찬, 고영인, 송갑석 이런 사람들이 호남 쪽에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정 의원의 득표율이 빠질 수가 있고 지금은 정청래 의원하고 이렇게 좌우를 겨룰 정도로 지금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이렇게 쭉 성장해 있지만 점점 표가 빠지지 않겠느냐. 또 수도권을 들어오면은 지금 오늘 인천에서 보듯이 수도권에서 그닥 경쟁력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보면 아무래도 표가 좀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바로 이 두 가지 지역. 호남과 수도권에서 표를 얼마나 얻느냐가 앞으로
고민정 열풍이 계속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론이 나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시사타파님께서 오늘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유신종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뭐 슈퍼챗 저는 보냈는데 누가 그게 욕먹일 일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 방송에서 싸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 방송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양쪽 다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하나하나 짚어서 뭘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거라고, 어떤 내용으로 말할 거라고 제까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남이 제일 썩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호남이 제일 썩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런 얘기는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민정 의원이 앞으로 얼마나 선전할 것이냐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